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다. 헛방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쌍욕을 할 거예요. 아이씨 뭐야 도대체. 이재명 한동훈 만나서 뭐 성과는 하나도 없고 둘이서 무슨 카메라 플래시 사진 뭐 일종의 시선 끌기 하는 거야? 주목받기 대잔치 하는 거야? 뭐야? 국민들은 민생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일요일 오후 3시에 만나서 뭐 하는 거야? 먼지거리 하는 거야?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빅3 의제야. 자, 이거 이제 들여다볼게요. 검투세요, 검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자료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금융투자소 좀 크게 확대를 해주시면 금융투자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밑에 하단 부분에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올려봐 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검투세 유예 찬반 쟁점을 보세요. 그러니까 찬성은 뭐냐? 검투세를 유예하는 것. 그러니까 뭐 폐지 유예 다 비슷한 이야기죠. 이걸 금융투자소득세를 하면 투심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그래서 큰 손이 투매를 하게 되면 증시가 하락하고 개미가 손실을 입는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첫 번째,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세요. 소득이 있는 곳에 왜 세금을 안 물리세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 이거 적용받는 사람 1년에 5천만 원 초과한 이익을 얻는 사람은 한 14만 명밖에 안 됩니다. 14만 명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왜 전체 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지를 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아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 물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1,500만, 2천만 개미 투자자 중에서 이 사람들은 14만 명 이하예요. 또 증시가 안 좋으면은 더더군다나 그 숫자는 얼마 안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반대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경제는 전 국민 적용의 내용이 아니에요. 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심리적인 변수, 그 다음에 환경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해요. 왜? 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공매도는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 일본에서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 그래? 그럼 나는 투자 안 할래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개인으로 하여금은 개인에게 경제적인 투자와 가치를 함께 획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장이 이른바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해버리겠다? 자, 그냥 이거 정의로운 게 좋은 거다. 정의사회 구현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외국인들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큰 손들도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그냥 코인 하자. 아유, 주식 재미없다. 뭐 주식 이건 돈 벌면은 그냥, 세금 때려버리겠다는데, 위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20%를 소득의 20%를 세금에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억이 초과되면 25%예요.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원래 2023년에 만들어졌어.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올해까지 2년간 유예가 됐어요. 여러분들 유예된 이유가 뭡니까? 2023년에 1월 달이었으면 여러분들 이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 안 된다. 2년 유예하자.
그러고 이제는 이게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민주당도 정부의 유예안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상당히 여론상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접근이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왜? 이걸 이재명도 대놓고 반대하기는 힘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없애는 것을 반대. 이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면 안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해야 된다. 이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 자리 차지하기도 쉽지 않을걸? 이런 막 견제구를 던지는 이유는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25일 날은 결국 못 만나게 됐지만 만약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투자소득세 통과될 수 있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기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 합의될 수 있다 없었다? 없어요. 왜? 합의를 해주는 순간 그건 누구 공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줄 리가 없죠. 이재명은 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낸다고 했다가 계속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한동훈 대표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 매달리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 여론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공의가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공의가 있다. 그 순간 이재명 대표가 어렵지만 이걸 폐지하기로 했다.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이래야 자기한테 공이 돌아오는 거죠. 결론은 뭐다? 이번 25일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왜? 한동훈 대표가 이득을 보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번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얻는 대가도 없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만원. 25만원 자료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요, 요 25만원의 그 기사자료. 자, 여기 우리 중앙일보 자료를 준비해놨네요. 중앙일보의 어려운 분 지원 바람직. 그리고 대통령과 입장이 다른 거 있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 뭐냐면 25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통과돼도 바로 이거는 거부권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14조를 더 편성해서, 가뜩이나 지금 정부 재정에 이 부담이 빚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14조를 전국민 25만원 용돈 주기 위해서 법안을 받아들인다? 자,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 표로 된 게 있죠. 표. 네. 이 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왜 한동훈 대표가 못 받아들이냐면, 뭐, 이재명 대표가 기분 좋을 일 할 이유가 없다. 뭐, 이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크게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25만원 밑에 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 중간에 있죠. 자,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지금 한국은행이 최장기 금리를 동결하는 상태.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왜 금리 동결하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냐면 민생회복은 대통령 결단의 문제다. 그 이야기는 이걸 한동훈 대표가 덥석 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의대 정원은 다 아시는 거고 이태원 특별법은 통과됐죠. 자, R&D 예산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언론 탄압 관련해서는 뭐 언론 탄압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죠?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고 이러면서 다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그 표 하나 더 있죠. 중앙일보의 표. 헌법과 관련된 부. 자, 이거 여러분들 조금 확대해 주세요. 자, 헌법을 보자고요. 자, 헌법 제54조를 보면 54조 2항이겠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25만 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지금 뭐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앞에 붉은 부분도 좀 보게. 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니 그렇게까지 25만 원을 주어야 되는 긴급 상황인가요? 긴급 상황이면은 이른바 헌법이나 이런 데 여러 내용들을 찾아보겠죠. 자, 56조를 보세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25만 원요, 여러분들 당장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돼요. 57조를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 25만 원 특별법은 뭐냐면 금액까지도 정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그냥 바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57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는 거죠. 새 비목을 설치하는 거죠. 설치할 수 없다예요. 그 다음에 66조로 가보면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국회 결정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권은 25만 원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위법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25만 원에 대해서는 뭐 만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한동훈 대표가 이건 선을 팍 그어버리면 돼요. 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점. 그러니까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회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검사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뭐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국회에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엄연히 삼권은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지금 전 국민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